초역, 니체의 말, 시라토리 하루이코 역금. 첫 번째 주제,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 대한 존경심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연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쳐있을 때 하루의 끝에 반성하지 마라.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다 보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한심함에 분노를 느끼거나 타인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당신이 지쳐있다는 신호이니 간성이 아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라. 누구에게나 한 가지 능력은 있다. 자신만의 한 가지 능력, 즉 자신의 본성을 일찍 깨닫고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모색하는 사람도 있다. 틀림없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눅들지 않고 꾸준히 도전해 나가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한 가지 능력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 얼버무리거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지 말라.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서 느낄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먼저 스스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알지 못하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이며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것은 스스로를 볼 때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고 타인을 볼 때는 너무 먼 거리에서 어렴풋이 보기 때문이다. 이 거리를 반대로 적용한다면 타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은 생각만큼 너그럽게 허용할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남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타인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날로 자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질문을 자신을 향해 던지고 성실하고 확고하게 대답하라. 첫째, 지금까지 자신이 진실로 사랑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자신의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을 향하도록 이끌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기쁨을 안겨주었는가? 넷째, 지금까지 자신은 어떠한 것에 몰입하였는가? 이들 질문에 대답하였을 때 자신의 본질이 뚜렷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늘 기분 좋게 살아가는 요령은 타인을 돕거나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마음이 불쾌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창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모두가 주목받고 싶어 하기에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다. 모든 이가 자신만이 주목받을 주인공이여 타인은 관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 즉 권력이나 학력, 때로는 애처롭게 행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별히 주목받길 꾀하지만 결국 관객 없는 연극이 되어버리고 누구도 주목받지 못한다. 쉼없이 노력하라.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 그 정상은 아직 먼 곳에 있겠지만 내일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가기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 친구를 바라기 전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늘 어떤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는 것은 당신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증거다. 당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두 번째 주제, 기쁨에 대하여.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해야 할 것.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라. 그 기쁨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바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며 하루를 보내라.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함께 웃는 것은 더 멋진 일이다.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다. 다 자란 어른일지라도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을 선사받게 되고 그 배움의 즐거움을 통하여 그 무언가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지혜로워라. 기쁨을 품어라. 가능하다면 현명함도 더하라. 그리고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을 간직하도록 하라.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를 즐겨라. 마음껏 웃고 이 순간을 온몸으로 즐겨라. 세 번째 주제,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어스름해질 무렵 죽음이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기회는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삶을 살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책임져야 할 것은 자신의 꿈의 실현이다. 당신의 꿈 이상으로 당신 자신인 것도 없다. 꿈의 실현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온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소유욕에 정복당하지 마라. 소유욕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 정도를 넘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능력을 소모하는 나날이 시작된다. 소유욕은 그 사람을 완전히 구속한다. 내면의 풍요로움, 정신적인 행복, 고귀한 이상과 같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들은 완전히 무시되어 내면적으로 매우 빈곤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유욕이 자신을 지배하려 하지는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네 번째 주제, 마음에 대하여. 창조적인 일을 할 때나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경쾌한 마음으로 임하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되도록 많은 지식과 만나고 많은 예술을 접하라. 그러면 그 마음에 서서히 경쾌함이 채워질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현재인 오늘 하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삶 태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건강해지게도 만든다. 오늘부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루에 10번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을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5번째 주제,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라. 그것은 우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작용하여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자신에게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는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누군가를 심하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비판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어라. 비판은 이마를 시원하게 식히기도 눅눅한 곳을 건조시키기도 하여 나쁜 곰팡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바람과도 같다. 그렇기에 비판은 쉼없이 들을수록 좋다. 당신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는 무척 슬퍼할 것이다. 당신에게 속아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6번째 주제, 인간에 대하여. 자신을 카리스마를 가진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늪의 깊이에 두려움을 느낀다. 갖가지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체험을 하든지 깊이 사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며 무엇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잘못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어째서 꿈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가?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본업에 힘을 쏟아 충분한 성과를 얻은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관용을 가지고 이해심, 넓은 태도를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착실히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증오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성격은 영영 바뀔 수 없을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감정을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일 뿐 아니라 연인, 부모, 친구를 모욕하는 일이다. 진정 자유롭게 사는 인간이란 어떤 행동을 하든 부끄럽지 않은 경지에 이른 인간이다. 인생에 존재하는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탐욕, 폭력 등 여러 가지 악과 독이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인간으로 단련시킨다.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자란 나무에게 거센 바람과 호우, 강한 햇살, 태풍과 천둥 같은 거친 날씨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7번째 주제,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과는 반대의 감성을 가진 사람을 그 감성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한다면 단 하나의 확실한 치료법이 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넓게, 더 따뜻하게, 한층 더 강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비처럼 내린다. 그 상대가 누구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일지라도, 불공정한 인간일지라도, 사랑을 주어도 절대 감사 따윈 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비가 선인의 위에도 악인의 위에도 차별하지 않고 내리는 것처럼 사랑도 그와 같아서 상대를 선택하지 않고 온몸을 적시고 만다. 사랑은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 주시하려는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해보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가?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결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 고치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인간으로, 어쩌면 신과 비슷한 완전성에 끊임없이 다가가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